추인영 어머니 황명자. 아직은 좀 시끌시끌했으면 좋겠어. 이건 나만의 위로인데 친구가 3명이 같이 갔잖아. 위로가 돼요. 안심이 되는 거지. 같이 있을 거야 하고. 3명이서 같이 이태원을 놀러 갔어요. 인영이랑 가희, 예진이. 인영이 집이 거의 아지트였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단짝 친구인데 같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3명이 몇 년 전에도 이태원 갔었는데 세부 갔다 와서 저녁에 이태원 갔어요. 얘가 바다사랑 동아리였거든요. 그래서 세부 가서 스킨스쿠버 자격증도 따고 동아리 친구들하고 많이 다닌 거지. 여행 다니는 걸 워낙 좋아해.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영이는 정말 원 없이 잘 놀았거든요. 얘네들이 영상도 있어요. 3분짜리 릴스 찍은 게 있는데 21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카운트다운 하다가 촛불 끄고 기도하고 했던 말이 21년도에는 자기네들이 액땜을 많이 했으니까 올해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놀라운 게 네이버에 추인영을 치면 우리 인영이 뉴스가 떠요. 우리가 오마이뉴스 인터뷰 찍은 거. 강가희 어머니도 나오고 내가 편지 썼던 내용도 나왔을 거예요. 희한하다. 인영이 이름 치면 나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이름이 안 흔해서 그런가 봐. 추씨에다가 인영이 이름이 많이 없어서.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가희 엄마가 우연찮게 들은 거예요. 그분이 활동한 지가 그리 오래 안 돼요. 제가 인터뷰 찍고 한 1, 2주 있다가 전화를 받았으니까. 그분은 울고만 사셨다고 하시더라고.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고. 그냥 새끼 보낸 거에만 슬퍼하고 있었다고. 그 뒤로 가희 어머니랑 예진이 어머니랑 서울 올라갈 때마다 많이 만나요. 애들 추모관도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애들 얘기 듣고 싶어서 인영이 친구들이랑 예진이 친구들이랑 몇 번 캠핑장에서 모이고 언니들 만나야 장난도 쳐보고 울어도 보고 그러니까. 인영이 가고 한 닷새 동안은 뉴스도 안 들었어요. 신고가 그 시간에 들어갔는지도 일주일이 지나서 애기 아빠하고 얘기하다 알고요. 인영이 장례식 끝나고 다음 날인가? 우리는 인영이 그냥 이렇게 보내는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예진이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애들 억울하니까 이대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냐. 서울에서 민변이 모인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냐 하고요.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애기 아빠한테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우리를 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까 봐 가기 싫어.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냥 나 혼자 보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컸어요. 그런데 그래도 1-2번 참석하고 3번 참석하고 나니까 아, 인영이가 이래서 갔구나. 뭐가 잘못됐구나. 그런 거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니까 처음에는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딸이 애들이 제일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일이 있으면 자꾸 찾아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민변 통해서 12가족을 만나고 그 다음 한 50가족이 만났는데 문효균 어머니 아버님은 거기서 처음 뵀어요. 전주에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전주인데 어디서 오셨냐고 하니까 바로 저희 옆에 아파트더라고요.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계셔서 그 뒤로 효균이네하고 같이 다니면서 활동을 하다가 전북지부에도 분향소가 생기면 좋겠다 해서 광주, 전라남도 분들도 오시고 전북 분들도 오셔서 같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분향소가 차려지게 됐어요. 처음에는 효균이네랑 수진이네도 같이 분향소에 있다가 그 다음에 형준애도 왔었고 다니 어머니가 한 달 지나서 오셨나? 좀 지나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서로 다독여주고 계속 주마다 만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지연이네가 한 두세 달 전에 오시게 돼서 지연이네도 와가지고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안 올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다행히도 나중에 같이 얘기하니까 좋아하고 처음에는 누구 만나기가 무서워서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초창기부터 효균이네랑 의지하면서 있어가지고 다른 유가족 대하는 게 좀 편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늦게 오신 분들은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많이 얘기하고 같이 있으니까 웃고 의지도 많이 하고 좋더라고요. 일요일 날은 어떻게든 가서 언니들 보려고 하죠. 수다도 좀 떨고 호탕하게 웃어보고 마음대로 먹을 것도 먹어보고 그게 좋아요. 처음에는 텔레비전 보고 소리내고 웃다가 내가 내 자신한테 놀랐잖아요. 내가 이렇게 웃어도 되는 건가? 그런 죄책감.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지. 그랬는데 언니들 만나야 장난도 쳐보고 큰 소리로 울어도 보고 그러니까 좋죠. 그 일상생활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서울 가면 활동을 해야 되니까 끼니를 다 챙겨 먹어서 살이 쪄가지고 오고 집에 오면 그 찐살이 빠져요. 전주 오면 혼자 있으니까 대충 먹기는 하죠. 외식도 유가족이 나가서 먹는 거 외에는 잘 안 먹거든요. 누구 앞에 가서 쩝쩝거리고 밥 먹는 거 보이는 것도 싫고 아직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게 무서워요. 신경 쓰기가 싫어. 귀찮은 거야. 사람들이 날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겠고 그런데 유가족이 밥 먹자고 하면 좋아요. 초반에는 효균이네랑 근처에서 삼겹살 먹자 해서 먹고 많이 그랬어요. 우리는 애들 이름으로 언니라고 해요. 미정 언니, 수진 언니, 효균 언니 불러서 파전도 부쳐주고 한 언니가 힘들어하면 우리 집 오라고 해서 소고기도 구워주고 그랬어요. 제가 나가는 걸 워낙 안 좋아해서 웬만하면 집으로 부르거든요. 처음에는 혼자 집에 있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신랑이 약속에 나가고 나면 혼자 집에 있는데 내가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울면서 다니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애기 아빠도 나 혼자 두기가 뭐해서 6개월을 쉬었잖아요. 그 뒤로는 조금씩 괜찮아지고 우리 신랑한테 의지를 많이 하긴 해요. 아직은 신랑이 없으면 방에서 거의 잘 안 나오고요. 어디 나가려면 불안해요. 인형이 일 있고 나서부터는 여기 문 밖에도 잘 안 나가요. 집에 있어도 안방에만 있고요. 거실도 안 나와요. 거의 저녁 7시나 돼야 거실을 나오죠. 지금은 생업을 놓은 상태예요. 백화점에서 내 장사하다가 그만두고 집 가까운 옷가게에 상근 매니저로 한 10년 있었어요. 인형이 가는 날 29일까지 일을 했고 30일부터는 안 나갔어요. 옷을 판매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들 얼굴 보고 웃으면서 말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게 됐죠. 그나마 쉬고 있어서 서울에 일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해요. 바쁜 게 낫죠. 안 바쁘면 침대에서 안 내려와요. 활동하는 것도 솔직히 두렵고 무섭기는 한데 좀 피하고 싶을 때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인영이한테 면목이 안 설 것 같아서 활동하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로 돌아갈지 어쩔지도 모르겠어요. 그 일상생활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옛날에 인영이하고 평범하게 했던 게 지금은 그냥 추억거리가 되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시키는 것만 할게요. 무서워도 해야지. 같이 있을 때는 안 울고 싶더라고. 진실버스도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피켓을 들고 뛰어다니고 횡단보도 가서 서 있고 솔직히 낯설었어요. 그런 걸 안 해봐서 그런지 생소해서. 근데 말 그대로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시키는 거 위주로 하자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피켓 들고 뛰라고 하면 뛰고 그래도 버스 기사님들이 손 흔들어 주시고 힘내라고 했던 것도 기억에 남아요. 최근에 삼보일배 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진실이 밝혀진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할 수 있죠. 이틀째 되는 날 올라갔는데 비가 엄청 왔거든요. 말 그대로 폭우가 쏟아졌는데 오히려 시원하니 그냥 비인지 눈물인지 콧물인지 펑펑 소리내서 올 수 있는 일이 그럴 때밖에 없더라고요. 집에서도 안 울어지고요. 인형이 추모관 가도 안 울어지는데 그럴 때라도 펑펑 울다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집에 왔는데 변기도 못 앉았어요. 아파가지고 아구고 소리 나더라고요. 근데 괜찮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다녀요. 뭘 모르니까. 정면에 앞서지 못하더라도 뒷받침이라도 해주고 싶어서 많이 참여하려고 해요. 추모제 때도 남 눈치 안 보고 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좀 풀리더라고요. 서울에서 펑펑 울고 다음날 추모관 가면 웃으면서 인형이 봐지더라고. 언니들이랑 같이 있을 때도 잘 안 울어요. 울면 옆에서 웃어요. 왜 울어? 그렇게. 집에서 애기 아빠 앞에서도 마음껏 못 울겠더라고요. 집에서도 마음껏 못 울겠더라고. 눈물만 흘릴 정도? 펑펑 울어지는 일은 없어요. 둘이 따로따로 울먹이고 말지. 우리 집이 굉장히 해피한 집안이거든요. 많이 웃는 집이에요. 인형이 아빠도 원래 활달한 성격이고 저도 그렇고. 그런데 인형이 일 있고 나서는 그걸 못하니까 웬만하면 같이 있을 때는 많이 웃으려고 해요. 같이 있으면 웃고 싶고 같이 있을 때는 안 울고 싶더라고. 분향소에서라도 같이 얘기하면서 웃고 싶고 어디서도 우리가 웃을 일이 없으니까 지인도 아무도 아예 안 만나요. 제일 친했던 친구들 전화도 안 받고요. 오로지 만나는 건 유가족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 눈치 보는 것도 싫고 그 사람도 내 눈치를 봐야 하고 괜찮아? 위로받는 것도 솔직히 괜찮지 않으니까 아직은 위로도 안 받고 싶고 나도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고 눈치 보는 게 싫어서 다른 사람들 안 만나는 것 같아. 아직 거기까지는 마음이 안 열린 것 같아요. 그전에도 계속 그런 일이 있었을 거잖아요. 내가 막 나서는 성격이 아니어서 어디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긴 해요. 말 그대로 언니들이 가자 해서 가지 혼자 먼저 나서서 가지는 못해요. 언니들이 있어서 같이 가지는 것 같아. 언니들이 이끌어주니까 하는 것 같아. 뭘 해야 좋은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내가 할 일은 분향소 지키는 일이다 하고 거기서 청소하는 게 다지. 애들 사진 닦아주고 더러우면 치워주고 뭐라도 더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시키면 하겠는데 움직여야 마음이 좋더라고. 적극 참여할 수 있어. 발언 같은 것만 하지 말라고 하고. 말주변이 없어서 그래요. 발언 힘들어요. 초반에 인영이 얘기는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딸한테 쓰는 편지 같은 거. 정치적인 건 모르니까 애들 얘기 위주로 많이 했어요. 참 힘들었죠. 심장도 떨리고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효균이 아버님같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앞뒤도 안 맞고 내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직도 안 다져졌나 봐. 애기 아빠랑 인터뷰할 때도 어려운 얘기는 인영이 아빠가 하고 나는 인영이한테 잘 있냐고 어떤 애였다고 그런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정치적 문제나 그런 얘기까지는 몰라요. 지부장님이나 우리 신랑이 얘기해도 그런가 보구나. 통과되면 좋은 거구나. 행안위에서 우선 지정이 돼서 잘 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어떻게 해서 그 후에 뭐가 처리되고 그러는지도 모르거든요. 내년에 잘 발의돼서 통과시켜주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 대통령이 퇴짜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까지만 알아요. 통과됐다고 하면 이제 한 곱이 넘었구나 생각하고 텔레비전에서 안 좋은 소리 하면 화도 나고 갈수록 이태원 얘기가 많이 없어지는 것도 안타깝고요. 왜 신고가 들어갔는데 안 도와줬지? 여기서 다치면 119 부르면 순식간에 오는데 진실대로만 말해주면 뭐가 잘못됐고 안 됐고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왜 다 숨기려고만 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런 것만 밝혀줘도 좋겠어요. 이제는 애들이 살아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사고는 이미 났으니까 해결을 해줘야지. 왜 그걸 숨기려고 하는지, 왜 안 갔는지 밝혀주고 책임질 사람 책임져주고 그래야 우리라도 속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안 죽었어도 될 애들이 간 거니까. 앞에서 가르마만 타줬어도 살 거를 왜 안 해줬는지 궁금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똑바로 해서 안 그러게 해야죠. 앞으로라도 사고가 없어야 되니까. 나한테는 그게 밝혀지는 게 우선이에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잘 되면 참 좋은데 나중에 이런 카톡방들이 없어지고 흐지부지해지면 되게 외로울 것 같기도 해요. 지금도 뭐가 좀 잘 됐다 하면 카톡방도 좀 조용하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뭔 일이 없나? 이렇게 핸드폰을 자꾸 보게 되고 조용하면 이상하고 뭐라도 올라왔으면 좋겠어. 아직은 좀 시끌시끌 했으면 좋겠어. 그런 거라도 보고 있게. 옛날에는 뉴스도 안 봤어요. 뉴스에서는 그런 거 여당 한 명, 야당 한 명 나와가지고 대화하는 그런 것도 시청을 하게 되는 거 있죠. 그것도 웃겨. 내가 뭔 말인지는 알고 듣고 있는가. 근데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들어줘요. 요즘 집회들 많이 하잖아요. 저렇게 대규모 집회가 많았던 게 텔레비전을 봐도 눈으로만 보고 신경을 안 썼던 거지. 인형이 일 잊고 나서 다른 일이 터지는 것도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보였었는데. 남 일이다 생각하고 신경을 안 썼던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오염수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전에도 계속 그런 일이 있었을 거잖아요. 어느 순간 텔레비전에서
오염수 그것도 안 나오잖아요. 오송 참사도 어느 순간 조용하더라고. 순식간에 일어났다 없어져 버리고 일어났다 없어져. 안타깝죠? 해결이 됐는지 어쨌는지 궁금하고. 살아야지. 광주 5.18 어머니들 만났을 때 제일 힘이 되었어요. 이제 어르신들이라 시간이 지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우리가 아직은 느껴보지는 못하고 시간이 그렇게 흐르지도 않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머님들이 힘이 많이 되어 주셨어요. 손도 잡아주시고 우리 엄마도 인형일 모르거든요. 5.18 어머니를 딱 봤는데 우리 친정엄마 생각이 나는 거야. 힘들었는데 격려가 됐어요. 세월이 가는 것도 무섭고 안 가는 것도 무서운데 그래도 흘러가긴 하니까. 인형이가 10월 15일이 생일이에요. 10월달이 안 왔으면 좋겠어. 누가 10월달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어. 인형이 가고 얼마 안 돼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내가 인형이한테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자신이 없는 거야. 그것도 용기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죠. 그럼 남은 사람은 열심히 살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애기 아빠하고 맨날 하는 말이 우리는 절대 싸우면 안 돼. 그랬어. 서로 생각이 이상하게 흘러갈까 봐 우리는 둘이 다짐해요. 그래서 거의 싸우지도 않고 아침에 애기 아빠가 잘 잤어? 그 한마디에 그냥 풀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잘 안 먹어서 그렇지 잠은 잘 자요. 그냥 눈 감으면 자. 어떤 때는 잠만 자려고 했어. 생각 안 하려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는 침대에서 그냥 누워만 있어.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다가 눈 감고 자고 자는 걸로 버티고 있나? 슬퍼할 때 슬퍼하고 살아가야 되고 남은 사람도 있고 우리 아들은 우리가 의지가 되어줘야 하니까 살아야지.